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생물교육과 박사과정 최진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과학교육학회지 42권 2호에 수록된 과학자의 손탄다 현상이 과학교육에 주는 함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병 세우기 챌린지라고 들어보셨나요? 2016년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었던 챌린지인데, 이는 단순하게 물병을 평평한 바닥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이 닿기 힘든 위치에 물병을 던지거나 아니면은 움직이는 사물 위에 물병을 던지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챌린지로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이렇게 물병을 던져서 세우는 일이 단순히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물리 법칙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얘는 물리 법칙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가군동량 보존 법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람이 물병을 던지게 되면은 얘네가 처음에는 각속도가 굉장히 크다가 이제 관성 모멘트도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각속도가 줄게 되어서 실제로 바닥에 착지하게 될 때는 거의 이제 회전력이 많이 감소해서 평평한 바닥에도 잘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학교 수업 시간에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학교 수업 시간으로 가르친다고 한다면은 수업 목표는 물병 세우기와 가군동량 보존 법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론적 배경으로 우리가 가군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게 되겠죠. 그래서 실험 방법은 학생들에게 물의 높이를 달리해서 던져보게 할 것이고, 분명히 병의 안쪽에서부터 0도, 30도, 45도, 95도 기울기로 해서 던져보도록 학생들한테 이제 유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표에 기록해보고 결과를 조별로 취합해서 발표하게 할 것인데요. 실험 결과는 앞에서 그림에서 보셨듯이 실제로 물병이 3분의 1 지점에 물을 채웠을 때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게 나올 것이고, 병도 안쪽으로, 그러니까 나의 몸 쪽으로 해서 45도 기울이고 던졌을 때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알아보기 활동으로 물의 높이와 가군 동량의 크기를 계산해 본다든지 아니면 합력이 0이 되는 지점이 언제인지를 계산해 보는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런 결과를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왜 우리가 실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인데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학생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안타깝지만 이제 현실과 이론은 조금씩 다르다. 왜냐면 여기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던지는 힘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설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드는 근본적인 물음은 왜 학교 실험은 잘 되지 않을까? 혹은 항상 성공한다면은 왜 이렇게 실험이 시시해질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학교 실험은 과학자의 실험과 다를까라는 의문인데요. 이것이 단순히 전문성과 복잡성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언 해킹이라는 과학 철학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현상은 드물게 일어난다. 실험을 통해 만들어진 현상은 과학자의 길고 험난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실험의 목적은 이론의 정교화나 증명에 있지 않다. 실험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실험이 작동하고 있는 때가 언제인지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기존의 학교 실험의 모습은 우리가 이론의 정교화나 증명에 있었는데 이것이 아니라 실제 일어나는 현상이 언제 잘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학교 실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현상에 대해서 주목하게 됐는데요. 기존에 알려진 현상은 사실 이 관찰자가 사과를 보고 있듯이 실제 사과라는 대상과는 상관없이 그 사과가 이제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현상의 정의였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표준 국어 사전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의 정의인데요.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사물의 모양과 상태, 본질의 객체의 외연에 나타나는 상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즉, 철학적이나 과학 교육에서 사용했었던 현상의 의미는 그것의 대상과는 상관없이 변화하는 감각적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언 해킹이 말했었던 과학적 현상은 공적이고 규칙적이며 어쩌면 법칙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언 해킹은 이제 어떤 효과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요. 표준 물리학 사전에서 정의됐을 때 땡땡 효과, 예를 들어서 광전 효과는
보통 물리학 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땡땡한 현상은 땡땡한 현상이다. 즉, 현상과 효과가 굉장히 비슷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현상이라는 것이 적어도 과학에서는 공적이고 규칙적이며 어쩌면 법칙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해킹은 현상의 창조라는 개념을 주장을 하는데요. 이제 실험을 한다는 것은 현상을 만들고 생산하고 정제하고 안정화하는 것이다. 만약에 세상에 현상이 무궁무진하게 그저 여름에 블루베리가 수확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널려 있다면은 과학자들은 실험이 되지 않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상을 안정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이것이 내가 현상이 단순히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다. 그것은 길고 어려운 작업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학교 현장에서는 항상 실험이 성공하고 반드시 우리가 어떤 일정한 작업을 한다면 나타나는 것으로, 발견되는 것으로 이제 이미지가 그려졌었는데, 실제로 현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 많은 노력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을 적용해서 과학자가 이제 규칙적이고 안정된 현상을 창조해 나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이제 과학자의 연구 경험을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과학자의 은어인 손탄다라는 용어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이는 같은 재료와 같은 방법을 사용함에도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날 때 사용하는 단어였는데요. 과학자가 불안정한 현상을 규칙적으로 바꿔가는 그런 현상 과정을 잘 보여주는 용어에 해당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단어 현상이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다르게 바라봄으로써 그동안 유리책식 실험이라고 비판받아온 학교 실험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학생들의 과학적 실천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참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참여자는 생명과학을 전공한 과학자로 대전 수재의 정부출연연구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근무 중인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저는 전공의 어떤 특이적인 용어와 사고방식이 과학자의 실행을 분석함에 의해서 있어서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제가 근무했었던 부서에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습니다. 연구 참여자는 총 4명이었는데 2명은 의학박사 소지자였고 2명은 의학석사 출신이었습니다.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입니다. 저는 이언 해킹의 현상의 창조라는 관점을 통해서 이제 이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였었고 실제로 이 과학자 4명을 대상으로 2회의 심층 면담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를 과학교육 전문가 3인과 과학교육 박사과정 2인으로 구성된 소그룹에서 여러 차례 공유하고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손탄다 현상의 정의인데요. 손탄다 현상의 정의는 4명의 과학자가 모두 동일하게 같은 실험 방법과 재료를 가지고 실험을 수행함에도 연구자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거나 같은 연구자가 수행하더라도 결과가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 일컫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손탄다 현상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손탄다 현상은 과학자들이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흔히 겪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연구 참여자 C에게 손탄다 현상을 경험했었던 사례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연구 참여자 C는 자신의 석사 과정을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연구 참여자 C는 웨스턴 블랏이라는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이 실험을 했을 때 선배들이 네가 처음에 이걸 하게 되면은 밴드가 제대로 디텍션이 되지 않거나 예쁘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손을 탄다라고 이제 말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다행히 밴드나 나왔는데 예쁘게 나오지 않았었던 경험이 있었고 이것들이 이제 선배들이 얘기했던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바꾸다 보니까 나중에는 잘 나왔다고 회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연구 참여자 C뿐만이 아니라 연구 참여자 C의 선배까지도 이 실험을 수행하면서 동일하게 손탄다 현상을 경험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손탄다 현상은 개인이 경험하는 어떤 특수한 사례나 현상이 아니라 실제로 과학자들이 어떤 일정한 실험을 수행함에 있어서 경험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손탄다 현상은 노력에 의해서 개선이 가능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연구 참여자 Y한테 어떤 실험을 가장 잘하냐고 손타지 않고 잘하냐고 물어봤었는데 연구 참여자 Y는 카이네이즈 어세이라는 실험을 가장 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럼 아예 처음부터 잘했는지 아니면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물어봤더니 연구 참여자 Y가
연습을 엄청 많이 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384웰에서 진행하는 건데 멀티파이펫을 이용해서 1마이크로리터씩 넣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손을 많이 탔었고 실제로 익숙해지는 데까지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3시간씩 붙잡고 이제 4개월 정도 계속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가장 잘하는 실험이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자가 경험하는 손탄다 현상은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손탄다 현상이 과학자에게 어떠한 유익함을, 어떤 함의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총 3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반복을 통해 솜씨가 체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연구 참여자 Y한테 손탄다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연구 참여자 Y는 결국에는 익숙함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었던 카이네이즈 어세이를 다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384웰에 멀티파이펫을 이용해서 이제 넣는 실험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아무리 해도 일정한 값이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일정한 값이 나오게 됐고 여기에서는 이제 얼만큼 많이 해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내가 이제 익숙해지고 하니까 이제 이것들을 잘 하게 되는구나라고 하고 이제 나중에는 자신이 잘하게 되니까 그 어세이를 전담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다른 팀에 발령이 나게 됐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이 실험을 이어서 맡게 됐었고 그 사람도 이 카이네이즈 어세이를 처음 하기 때문에 결과가 잘 나오지 않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처음에 이 실험을 하면서 이게 효소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실험의 어떤 재료를 탓하게 되는 것을 연구 참여자 Y는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얘기하기로는 아니다, 이게 효소가 이상해질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같이 해보자라고 했고 같이 여러 번 시도를 한 결과 그분도 이제 일정한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진짜로 이게 손에 타는구나, 익숙함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반복된 솜씨의 체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는 이 손탄다 현상을 경험하면서 어떤 솜씨가 체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것은 단순히 절차에 익숙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정한 감까지 형성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트러블 슈팅을 통해서 실험의 원리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과학자는 손탄다 현상을 경험하고 이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실험 결과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실험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험을 수행할 때 자세한 원리를 하나하나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일정한 결과값이 나오지 않게 되면은 더 자세하게 이 실험은 왜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트러블 슈팅을 하게 되면서 실험의 원리, 지식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제 과학자가 손탄다 현상을 경험하고 이것들을 이제 해소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험적인 원리들을 이해하고 감을 쌓는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자신이 이제 과학자로서 노하우를 축적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경험들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위 사실에서 봤을 때는 이제 손탄다 현상이라는 그 어떤 은어 자체는 같은 재료와 방법을 사용함에도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참여한 모든 과학자는 손탄다 현상이 반복된 실험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전문가로서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이제 손탄다 현상 자체는 이제 과학자에게는 어떤 유익한 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과학자와 학생의 실험의 목적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학생한테도 정말 유익한 점이 있는지를 저는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총 4가지의 어떤 함의점을 발견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언어적인 행위 자체는 이제 실험에서 명제적인 지식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 연구에 따르면 과학자가 현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실험에 익숙해지는 것은 단순히 절차상에 유의하여서 미연에 일어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는 것뿐 아니라 감이라고 표현되는 암묵적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과학교육에서도 체화된 솜씨의 중요성을 다룬 사례들이 몇 건 있지만
비언어적인 솜씨가 갖는 중요성의 의미를 적용하려는 연구는 여전히 많이 부족한 편이고 실험에서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린치에 따르면은 탐구 활동은 매 순간 새롭게 일어나는 사건과 그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므로 학생들에게 체화된 암묵적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줄 필요성이 요구가 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과학자가 현상을 어렵게 창조하는 과정을 조명함으로써 현상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커시너는 표준화된 과학 실험을 지침서만 따라하면 바보라도 할 수 있는 실험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다수를 위한 교육, 실험의 전달이라는 목적 하에서 실험이 요리책식 실험이 되는 것은 필연적이겠으나 표준화로 인해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과학자들이 경험한 현상의 한 가지 이미지는 결코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킹의 주장처럼 현상이 안정적으로 창조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실험의 본성이고, 따라서 학생들에게 현상이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때를 알려줘야 되고, 현상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감각을 경험시켜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 학생들로 하여금 손탄다 현상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과학적 실천을 경험해주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실험 교육은 기능 또는 절차적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과학적 실천을 강조하면서 과학적 지식을 어떤 기능과 과정뿐만 아니라 어떤 지식까지도 포함해서 맥락을 잘 맞춰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많이 아직 부족한 편인데요. 본 연구에서 살펴본 과학자들의 손탄다 현상은 과학자들이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비언어적인 기능과 절차를 체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의 특성과 원리를 실험에 적용하는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과학적 실천의 구체적인 예를 제공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학생들이 손탄다 현상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과학적 참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과학적 불확실성은 과학자로 하여금 과학적 이해를 촉발하는 주요한 원인이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불확실성이 학생들의 인식적 자원으로 활용되었을 때 지식의 통합적인 이해와 논변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손탄다 현상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 불확실성을 촉발하게 되고, 이것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인식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결론 및 제언입니다. 과학자들의 실험 과정을 그대로 모방하게 하여 과학적 지식을 발견하고 습득하는 실험 교육은 그것의 의의만큼이나 많은 비판과 한계들이 지적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교 실험 교육은 과학자의 수년간의 노력을 단순한 실험으로 만들어냈고, 이러한 단순성이 어떤 실제적인 탐구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요리책식 실험이라는 많은 비판들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해킹에 따르면 현상은 과학자와 어떤 도구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으로 과학자의 개입 없이 자연 상태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실험 교육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현상이 어떻게 창조되는지, 어떻게 안정적으로 현상이 유지되는지를 가르쳐야 하고, 이러한 것으로 관점이 옮겨지게 된다면은 이제 우리가 요리책식 실험처럼 뻔한 실험이 아니라 결과가 뻔하다고 비판받는 실험들도 그 과정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김질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실험의 관점이 변화가 된다면은 학교 실험에서도 도전적인 실험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동안 학교 실험에서 복잡한 실험을 수행하기 어려웠었던 것은 환경적인 요인의 제한도 있었지만 학생들이 실험 결과가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 관점의 변화는 어떤 도전적인 실험들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또한 만약에 학생들이 실험에서 실패하게 된다면 그것들은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실험의 원리와 지식들을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물병 세우기 실험을 이러한 관점으로 적용한다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의 이제 주안점을 두고서 실험을 구상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학생들이 물병을 일정하게 던질 수 있는 충분한 감각을 기르게 해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실험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것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지식을 통해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트러블 슈팅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수정해 보면서 그것들을 스스로 좀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실험에서 나타났을 때 문제는 저는 세 가지를 생각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물병의 밑바닥의 모습입니다. 제가 사용했었던 물병은 이제 다른 물병과는 달리
이 밑바닥의 면적이 좀 작고, 그리고 옆에가 이제 곡면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던졌을 때 잘 서지 않은 서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실패 확률이 높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 물병의 높이 기준은 3분의 1이라고 했었는데, 물병의 어떤 3분의 1이라고 지시가 됐었는데, 그게 물병의 높이의 3분의 1이 되어야 할지 아니면 물의 높이의 3분의 1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제가 여러 번 던지면서 밑바닥이 이제 찌그러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서 했었던 여러 조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지목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연구는 실험의 관점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다루고자 하였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험 수행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는 교사나 학생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구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